(2015년 2월)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둔 새벽녘, 중년 남성의 울부짖음이 새벽의 고요함을 깨웁니다. 누가 좀 120 전화 좀 해주세요.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을 안고 주변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들 옆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이들을 보고 서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중년의 아버지는 인터넷에 딸을 잃은 절절한 심정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애끓는 외침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해당 사건은 중국에서 크게 화제가 됩니다. 중국 중앙방송 미모의 여성 아나운서 마편현. 그녀는 방송계에서 주목받는 아나운서로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대로 성공 가도를 달릴 줄만 알았던 그녀가 어느 날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된 걸까요? 함께 2015년 문제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2월 15일 중국 허난성 상추시.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맞아 고향을 떠나 있던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냅니다. 밤 10시 마이파는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딸의 남자친구 장영로였습니다. 아버님, 저 집 앞인데요. 잠깐 좀 나와보시겠어요? 밤늦은 시간 딸아이의 남자친구 전화에 마이파는 놀라 서둘러 밖으로 나가봅니다. 집 앞에서 딸 마편현과 남자친구 장영로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이파는 우선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남자친구 장영래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딸을 데리고 함께 집으로 들어옵니다. 마이파는 젊은 애들끼리 사귀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는 딸이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자신도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 8분 무렵 누가 마이파의 이불을 젖히더니 그의 가슴을 퍽 내려칩니다. 뭐야? 놀라 잠에서 깬 마이파의 눈앞에 딸 마편현의 남자친구 장영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영래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당신 딸이 내가 싫대. 내가 죽였어. 이게 다 당신 딸 때문이야.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장영래의 모습에 마이파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장영래를 밀치고 당장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문 밖 계단에 딸 마편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피범벅이었죠. 마이파는 지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피로 얼룩진 딸의 모습을 본 순간 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지만 기적을 바라며 피범벅이 된 딸을 붙잡고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울부짖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120에 신고 전화 좀 해줘요. 마이파를 뒤따라 나온 마이파의 아내는 딸의 충격적인 모습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마이파의 절박한 호소에도 나서서 도와주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장영래는 현장에서 여자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서 있는 장영래의 모습에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꺼렸습니다. 마이파는 하는 수 없이 의식을 잃은 딸과 아내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 120에 전화합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마이파의 딸 마편현의 상태를 살피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장영로와 마편현,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8년 동안 함께한 사이였죠. 장영로는 대체 왜 누구보다 사랑했을 연인의 목숨을 빼앗은 걸까요? 두 사람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때로 가보겠습니다. 마편현, 1989년 10월 4일 허난성 상추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마이파는 외과 의사이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마편현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아빠를 닮은 큰 눈과 엄마를 닮은 갸름한 턱선을 가진 마편현은 단아하고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고전적인 미인이었습니다. 쾌활하고 밝은 성격의 마편현은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끼 많은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란 마편현은 공부도 곧잘해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마편현은 방송 진행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마편현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2008년 9월, 마편현은 중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가오카오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상추사범대학교 방송 MC 쇼 호스트 학과에 합격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마편현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재능을 뽐냅니다. 마편현의 재능과 열정은 같은 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로부터 인정받아 교수의 추천으로 지역예술축제 진행자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이후 마편현은 100회 이상의 지역 행사와 대학 행사를 진행합니다. 2012년, 마편현은 방학을 맞아 허난성 TV 9 채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활락중원행과 사구달인수라는 예능 프로의 진행을 맡습니다. 그리고 허난성 공연단과 함께 공연하며 진행자로 활약하죠. 더 나아가 제12회 허난성 대학생 MC 경연대회 1등, 같은 해 5월에는 제1회 전국 대학생 MC 선발대회에서 3등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마편현은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착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는 마편현을 마음이 따뜻했던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얼굴만 예뻤던 게 아니라 마음도 참 예쁜 친구였어요.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죠. 마편현은 학창시절 내내 인기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마편현을 몰래 짝사랑하는 남자친구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남자아이가 유독 마편현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름 장영뢰. 장영뢰는 매일 아침 마편현에 물을 떠다 주고 아침을 챙겨주는 등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세심함과 자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편현도 키가 크고 차분한 분위기의 장영뢰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꿈을 격려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마편현은 상추사범대학교에 진학하고 장영뢰는 허난성 정조우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합니다. 마편현과 장영뢰는 자주 영상통화를 하고 휴일에는 여행을 다니며 둘만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된 마편현은 부모님께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남자친구는 착하고 주변 남자애들이랑 다르게 배려심도 깊고 무엇보다 절 많이 아껴줘요. 마편현의 부모는 성인이 된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에 함께 저녁을 먹자며 집으로 초대합니다. 며칠 후 마편현의 남자친구 장영뢰가 마편현의 집으로 인사옵니다. 187cm의 큰 키에 숫기 없고 쑥스러워하는 장영뢰의 모습이 마편현의 부모 눈에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장영뢰는 말수는 적었지만 나이에 걸맞지 않게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장영뢰의 모습에 마편현의 부모는 딸의 선택을 믿고 두 사람 사이를 인정합니다. 마편현 역시 남자친구 장영뢰의 집으로 인사를 갑니다. 장영뢰의 어머니는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여러 남자를 만나며 남자가 바뀔 때마다 어린 장영뢰에게 그들을 삼촌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장영뢰는 현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상추시 도시관리국 부국장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장영뢰의 어머니는 마편현의 참한 모습에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하며 며느리 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편현이 예민한 아들을 잘 맞춰주고 아들의 상처를 잘 보듬어 줄 것 같았죠. 양쪽 집안 어른들의 허락을 받은 마편현과 장영뢰는 더욱 굳건히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장영뢰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정조우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장영뢰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마편현은 정조우로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간호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며 간호하는 마편현의 모습에 장영뢰는 그녀와 꼭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마편현의 부모 역시 장영뢰의 병문안을 오는데 그 모습을 본 장영뢰의 어머니는 이 일을 계기로 마편현과 그녀의 가족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2012년 9월, 대학을 졸업한 마편현은 방송 진행 분야의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광시예술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장영뢰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상추시 도시관리국에 들어가 환경위생과 검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사실 장영래는 마편현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장영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장영래의 어머니는 이혼 후 여러 남자를 만나며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장영래는 늘 불안해 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여자친구 마편현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마편현의 능력과 스펙이면 상추시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능력을 발휘해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장영래는 이런 마편현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고생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왜 꼭 더 높이, 더 잘 되어야 하는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장영래는 여자친구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보다 집안이 더 좋은 것도 그렇다고 능력이 더 출중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열등감과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옆에 있기를 바라는 장영래와 큰 꿈과 야망을 가진 마편현 사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2012년 10월 4일, 마편현의 생일입니다. 장영래와 마편현은 해변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장영래는 마편현을 공주님, 마편현은 장영래를 충신으로 불렀습니다. 장영래와 마편현의 SNS를 보면 두 사람의 애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달콤한 사랑을 부러워했습니다. 마편현은 대학원에서 우이라는 초빙 교수를 만나면서 커리어의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우이 교수는 아나운서계의 거물로 방송계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마편현은 우이 교수의 눈에 띄어 우이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게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친구 마편현을 보며 장영래는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둘이었지만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우이 교수의 지도와 추천으로 마편현은 중국 중앙방송국 2 경제 채널의 인턴 아나운서가 됩니다. 드디어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꿈의 무대에 서게 된 거죠. 그녀는 당시 유명 프로그램이었던 일추정음의 게스트로 출연해 방송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합니다. 일추정음은 우리나라로 치면 진품 명품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녀의 상큼한 진행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죠. 한층 성숙해진 진행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마편현의 모습에 상사와 동료들도 그녀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2013년 11월 22일, 북경대학교 100주년 기념 강연의 진행자로 나선 마편현은 중국의 유명 MC 주진을 비롯한 CCTV 관계자들에게 큰 칭찬을 받으며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방송업계가 마편현의 활약을 주목하죠. 예쁜 외모와 뛰어난 능력을 겸비한 마편현은 많은 남성들의 대시를 받게 됩니다.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두페이란 남성 역시 마편현을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구애합니다. 하지만 마편현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그의 구애를 딱 잘라 거절하죠. 마편현은 이 같은 일을 남자친구 장영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거리낄 게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일상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장영래는 잘 나가는 여자친구를 보며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마편현 앞에서는 여자친구의 성공이 기쁜 듯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여자친구가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장영래는 마편현을 자기 곁에 두려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는 수시로 마편현에게 전화했고 혹여나 마편현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녀의 친구나 룸메이트에게 전화해 기어코 마편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마편현은 갑자기 변해버린 남자친구 장영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매일 범인을 치주하던 마편현에게 오늘 어디 갔느냐, 누구와 있었느냐 등등을 묻고 마편현은 하루 일정을 보고하듯 장영래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야 했습니다. 장영래는 마편현의 이동 경로를 체크하고 문자, 통화기록, SNS 등을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맞지 않다고 느끼면 자신이 납득될 때까지 마편현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심지어 일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할 때도 팀에 남자가 있으면 남자와 같이 있다고 마편현을 들들 볶았습니다. 마편현이 몇 번이고 설명하고 또 설명했지만 장영래의 화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장영래는 꿈을 향해 전진하는 마편현의 눈부신 활약을 보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만나며
자유롭게 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장영로에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잘 나가는 여자친구를 보며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죠. 마편녀는 남자친구 장영로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친구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고 싶었지만 어떤 것도 장영로의 마음에 안정감과 믿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장영로를 맞춰주려 애썼지만 거듭되는 남자친구의 의심과 반복되는 다툼에 마편녀는 지쳐갔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다투게 되면서 장영로의 여자친구를 향한 시기와 질투,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폭발하고 급기야 장영로에는 마편년이 다른 남자가 생겨 변했다고 믿게 됩니다. 한편 이 둘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마편년의 아버지 마에파입니다. 마에파는 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 멀리 있는 딸을 대신해 종종 딸의 남자친구 장영래와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는 장영래가 최근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이를 통한 성취나 출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틈만 나면 모임에 나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운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영래의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동안 마편영과 장영래가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에파와 그의 아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장영래가 하고 다니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편연의 부모는 화목한 환경에서 자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딸에게 전하며 장영래와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지만 마편연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마에파와 그의 아내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딸의 연애를 바라봅니다. 마편연과 장영래는 SNS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서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마편연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난닝으로 가면서부터 특히 CCTV 인턴을 위해 북경에 간 이후 눈에 띄게 두 사람의 교류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에파와 그의 아내는 딸과 장영로의 사이를 걱정했지만 2014년 7월 딸 마편연이 장영로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여행 간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보고 조금 마음을 놓습니다. 마편연의 부모는 딸 커플이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편연과 장영로의 관계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영래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갑니다. 동창회에 단연 화제는 마편연이었습니다. 친구들은 CCTV에 진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마편연이 과연 장영래와 결혼하겠냐며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그러자 장영래는 마편연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결혼할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마편연이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난 마편연이랑 상추에 있는 제일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녀를 안고 뛰어내릴 거야. 2015년 마편연이 휴가차 고향 상추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마편연은 남자친구 장영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지만 오히려 자주 싸우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춘절을 앞둔 며칠 전 장영래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그러나 마편연은 정조위에 있는 고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병문안을 가느라 장영래 어머니의 생일 파티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장영래 어머니에게 큰 카네이션 꽃다발을 보내고 축하 전화를 합니다. 저녁 7시 장영래가 마편연에게 전화합니다. 마편연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다며 서둘러 장영래의 전화를 끊습니다. 마편연의 행동에 화가 난 장영래는 마편연이 상추로 돌아오자마자 화를 내며 따져 묻습니다. 너 남자 있지? 너 공부한다, 일한다, 바쁘다고 핑계 대면서 밖에서 딴 놈 만나고 다니는 거지? 장영래의 행동에 마편연은 무척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그날의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장영래는 마편연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소리칩니다. 마편연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장영래는 마편연의 휴대전화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걸 의심하며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장영래의 행동에 질려버린 마편연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마편연의 친구는 마편연에게 장영래와 헤어지라고 말하지만 마편연은 8년 동안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지겠냐며 그동안 자기가 장영래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영래가 너무 외로워 그러는 거라며 되려 장영래를 두둔합니다. 이 무렵 장영래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집에 낯선 남자를 데려와
장영래에게 말합니다. 인사해. 엄마 남자친구야. 우리 곧 결혼할 거야. 장영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고 행복해야 할 명절 연휴에 장영래는 혼자만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쓸쓸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2015년 2월 15일 저녁, 마편녀는 명절을 지내러 고향에 온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모두 오랜만에 만나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마편녀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남자친구 장영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영래는 마편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밤 10시, 회식을 끝낸 장영래가 마편녀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식당을 찾아옵니다. 술에 취한 장영래는 마편녀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그만 집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장영래가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된 마편녀는 서둘러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식당을 빠져나옵니다. 장영래는 마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영래의 의심에 지친 마편녀는 장영래를 차갑게 대하며 그만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갑니다. 장영래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마편녀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는 마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달려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편녀를 돌려 세우며 왜 자기와 헤어지려는 거냐며 따져 묻습니다. 마편녀는 더 이상 장영래와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네 모습을 봐. 그리고 내가 왜 너하고 헤어지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봐. 장영래는 마편녀이 바람이 나 자신과 헤어지는 거라며 마편녀의 아버지 마에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마편녀는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게 싫어 장영래를 말리지만 장영래는 막무가내로 마편녀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당신 딸이 날 배신했다며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놀란 마편녀의 아버지 마에파가 집 밖으로 나와 술에 취한 장영래를 다독여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장영래가 돌아가는 걸 보고 집으로 들어온 마에파는 딸 마편녀에게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니? 마편녀는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웃어 보입니다. 집에 온 장영래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편녀과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삶에서 사랑과 하는 피를 봐야 제대로 살았다 할 것이다. 장영래는 잠든 어머니에게 3번 절을 올리고 부엌으로 가 칼을 챙겨 마편녀의 집으로 갑니다. 2월 16일 새벽 12시 40분 무렵 장영래가 마편녀에게 전화합니다. 나 집 앞이야. 그래, 오늘 결판 짓자. 마편녀는 장영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쩌면 지금이 이 관계를 끝낼 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갑니다. 마편녀이 밖으로 나오자 마편녀이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장영래는 품에서 칼을 꺼내 그녀를 찌릅니다. 마편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지만 장영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칼을 찌릅니다. 새벽 1시 8분 무렵 마편녀이 숨지자 장영래는 마편녀의 집으로 가 마에파에게 자기가 마편녀를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에파는 싸늘히 식은 딸을 안고 울부짖습니다. 26살, 앞날이 창창하던 마편녀는 8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손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2015년 3월 16일, 마편녀의 아버지 마에파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그리워하며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2,000자 넘는 장문의 편지에 많은 중국인들이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마편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2015년 3월 18일, 사건 이후 한 달 넘게 도망다니던 장영래가 경찰에 자수합니다. 장영래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아들이 마편녀를 죽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장영래의 어머니는 마편녀는 무척 마음에 들어해 둘이 결혼해서 살 집까지 따로 사둘 정도였습니다. 장영래의 어머니는 사건 소식을 듣고 마편녀의 부모를 찾아가 다 자식을 잘못 키운 자기 탓이라며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빕니다. 장영래를 아는 이들은 장영래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장영래는 평소 예의 바르고 착해 주위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젊은이의 모습 그대로였죠. 경찰 조사에서 장영래는 마편녀이 바람을 피워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이 증거가 있냐고 묻자 장영래는 마편녀이 헤어지자고 말한 게 바로 그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편현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다고 접근하는 남자들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한마디로 장영래 혼자 마편현을 의심하고 소설을 쓰다 죽인 거였습니다. 법정에선 장영래는 연인 사이의 말다툼마다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자수한 점,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감형을 요구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상추시 중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장영래에게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장영래가 자수한 점을 참작해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즉시 사형 집행을 바란 마편현의 부모는 항소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허난성 고등인민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장영래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마편현의 부모를 만나 사죄하고 싶었지만 마편현의 부모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3일 장영래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